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석사과정 김주점입니다. 오늘은 액티브 터치 시 뇌파 기반의 질감 거칠기 부류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액티브 촉각 자극의 분석 방법을 공부하던 중 내용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은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의 2021년 5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1이고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해당 연구 인트로덕션의 첫 단락은 액티브 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터치는 주변 물체를 탐색, 인식하는 과정으로 인간의 고밀도 감각 수용체와 높은 감각 정밀도 그리고 감각 및 운동 피질 표현을 활용하며 피부와 고유 감각 피드백을 통해 패턴, 질감, 형태가 다른 물체를 구분하고 고공간 해상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연구에서 주로 살펴볼 1차 체성감각 피질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체성감각 피질은 액티브 터치와 관련된 감각 정보 처리를 주도하며 주변에 있는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와 관절 움직임을 반영하는 신경 활동을 보이고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통해서 촉각 입력의 전달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감각 운동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 운동 처리는 감각 입력에서 운동 실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연구에 따르면 운동과 감각 처리는 결합되어 있으며 운동 행동과 인식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연구 중 이지 기반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촉각, 그러니까 액티브 터치를 통한 표면의 거치기와 뇌파 사이의 관계 연구는 드물고 액티브 터치 동안의 운동 움직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질감 표면의 이 뇌파 기반 분류에 대한 탐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동시에 녹음된 뇌파 데이터와 포스 데이터를 활용해 액티브 터치 중에 다양한 질감 표면의 거치기를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적대적 훈련 접근법을 사용해 불변 표현 학습 신경망을 제한하고 이를 활용해 이 액티브 터치 중에 거치기가 다른 표면의 감각을 모방하는 시스템 개발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총 8명의 오른손잡이의 참가자들이 피험자로 참가하였고 평균 나이는 26세였습니다. 실험 동안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고 그들 주된 손가락 끝 그니까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끝에 이제 세 가지 다른 질감의 표면을 문질거나 두드리는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트랩의 사이클 툴박스를 사용한 인터페이스로 시각적으로 신호를 제시하였고 이 신호가 나오면 각 조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실험은 총 6가지 조건, 즉 이 두 가지 움직임 유형, 문지르기와 두드리기, 그리고 세 가지 텍스처 표면, 평평한 거랑 이제 중간 거치기, 그리고 거친 걸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조건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이 선택한 표면을 문지르거나 두드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한 트라이얼은 문지르는 경우에서는 샘플의 끝부터 반대쪽 끝까지 문지르는 것을 한 트라이얼로 간주하였습니다. 촉각 샘플은 매트랩을 사용해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의 샘플을 만들고 3D 프린팅을 한 방법인 스테레오리소그래피로 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촉각 샘플은 포스 트랜듀서에 장착되었고 이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EEG 신호는 전두엽 및 체감각 피질 위에 배치된 14개의 EEG 채널에서 가져왔고 해당 채널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로는 이제 왼쪽 유양돌기 쪽에 이제 레퍼런스를 잡았고 그라운드로는 FPZ로 사용했습니다. 샘플링 프리퀀시는 1200Hz였고 노치 필터를 통해서 58에서 61Hz 부분을 버리고 이제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 2부터 62Hz 신호만을 사용하였습니다. 포스 데이터 수집은 이 나노 17FT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였고 샘플링 레이트는 1200Hz라고 합니다. 이후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은 EEG와 이 포스 데이터를 동기화했습니다. 포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기록된 EEG에 대해 이제 각 트라이얼의 시작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치노드는 결국에 이제 300Hz로 다운 샘플링이 되었고, 터치 후 3분의 1초, 그니까 0.33초 기준으로 이제 트라이얼을 분할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네트워크, 즉 불변 표현 학습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류 작업에서 이즈 일반적인 피처 추출기로 널리 탐구되어 왔습니다. 학습된 피처 추출기 내에 내재된 특정한 방향 정보를 검열할 수 있는 이즈 기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딥 불변 표현 학습의 맥락에서 이러한 차별화 모델을 탐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뉴럴 네트워크는 액티브 터치 동안의 움직임 조건, 그러니까 문지르기와 두드리기의 영향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질감의 거치기를 구분하는 피처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 적대적 훈련 접근법을 사용하여 실현하는데, 이는 방해 요소, 즉 모터 움직임 활동을 무시하는 잠재 공간을 차별적 설정 내에서 추론하여 질감의 거칠기 수준을 분류할 수 있는 표현에서 모터 움직임 관련 코티컬 활동을 억제합니다. 위의 그림은 불변 표현 학습 네트워크 개요입니다. 먼저 사용되는 데이터셋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브젝트마다 나오는 데이터셋은 X, IS, IM입니다. X는 14개의 채널에서 나오는 이지 데이터이고, IS는 텍스처 표면의 거치기에 대한 레이블, 그리고 IM은 모터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방해되는 변수들을 나타냅니다. 불변 표현 학습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계의 이지 데이터를 이 낮은 차원의 잠재 특성 공간을 투영하기 위해 결정적인 피처 인코더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 잠재 벡터는 분류 네트워크와 적대 네트워크에 각각 전달됩니다. 분류 네트워크 목표는 표면 질감 레이블인 IS를 추론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적대적 네트워크는 모터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불필요한 변동인 IM을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합 피처 인코더 네트워크 매개 변수는 IS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IM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결합하는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훈련됩니다. 이 적대적 훈련 행동은 IM, 그러니까 불변 피처 표현을 학습 가능하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결합 피처 인코더는 IS, 구별 피처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화하며, 적대적 손실은 피처 인코더에서 IM을 숨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적대적 모델 훈련을 위한 이 최소 최대 목표에 해당하게 됩니다. 매개 변수 업데이트는 번갈아가며 수행됩니다. 각 반복에서 먼저 적대의 손실이 역전파되어 그것이 로그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적대 네트워크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최대 목표이고, 그 후 이 전반적인 손실이 역전파되어 인코더와 분류기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최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절트입니다. 먼저 위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은 모델 학습 후 각 서브젝트 테스트 세트에서 이 분류기 대 적대 네트워크 정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X축은 이 두드리기와 비비기가 같은 이 모터 움직임 유형 분류를 위한 이진 적대 네트워크 분류 정확도고, 세우축은 표면 질감을 거치기에 대한 3클래스 디코딩 정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박스 안에 중앙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5 폴드로 훈련을 했을 때 10번 반복한 평균을 뜻합니다. 그리고 박스 이 너비는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인 이 표준 편차 구간을 그려둔 것입니다. 람다는 0인 경우는 어떠한 조작도 없는 전통적인 신경망 훈련 절차에 해당합니다. 람다 값이 0인 경우 이 분류기는 전통적인 카테고리별 교차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적대적 네트워크도 병렬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 네트워크는 인코딩된 잠재 표현 Z 모터 움직임 변이 정보 유출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람다 값이 0인 비적대적 모델이 C클래스 분류에서 보여주는 평균적인 정확도는 모든 시험자를 대상으로 통틀어 이제 56%가 나왔고 이 중에서도 이 서브젝트 7번에 대해서는 최고 70.4%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 정보는 이 그림을 이 Y축 값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질감의 거칠기를 분류하는 모델에서 사실상 불필요한 모터 움직임 관련 정보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균 적대적 네트워크 정확도가 66.4%, 이 그림에서는 이제 X축을 보시면 되고요. 이는 이제 그때 나타나는데, 이는 람다가 0일 때, 두드리는 것과 이 문지르는 것의 움직임을 이진 디코딩하기 위한 잠재 변수 Z와 함께 단순 선형 분류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 논문에서 가설, 즉 판별 모델 학습 과정에서 잠재 표현에서 불필요한 모터 움직임 관련 특성을 제거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람다 값이 0과 그리고 양수일 때의 모델 정확도 차이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은 다양한 람다 값을 가진 모델을, Y축은 실험 대상별로 이 평균화한 정확도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대적 정교화가 너무 강하며 주요 분류 작업에 필요한 클래스 차별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질감의 거치기를 디코딩하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제 람다 0.5일 때를 보시면 이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람다 값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델 선택과 이 실시간 사용을 위해서는 이 검증 데이터 셋의 분류기 정확도와 적대적 정확도를 기반으로 최적의 람다 값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의제를 기반으로 한 텍스처의 거치기를 분류하는 연구입니다. 능동 액티브 터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의제를 분류하는 연구를 하였고, 다양한 이 액티브 터치 패턴이 이 신경활동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 과정을 위해 이 적대적 불변 특징 학습 네트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불변 표현은 디코딩 과정에서의 움직임 관련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피험자 수가 8명으로 다른 실험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었고 다른 촉각 연구하고 비교해서 이 실험 방법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이제 좀 그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 내용 중 적재적 규제가 너무 강하게 적용되면 이거 분류 작업 중에 이제 클래스를 판별하는 정보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어,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질감 거치기를 디코딩하는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하는 말로는 이 단일 세션 실험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이 대상별로 여러 세션을 통해 이 디코딩의 안정성 분석한 것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